반기문 씨, 이제는 신천지 연관성도 나오네요. 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반기문, 내가 괜히 대선 나간다고 했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 대선 출마할 것 같은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어쨌든 반기문은 대선에 출마한다는 거는 공식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관련해서 그 사람 관련이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김남희라는 여성분과 찍은 사진 같은 거는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일단 아까 대선 얘기가 나왔는데 반기문이 이제 한국에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일주일도 안 남았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도 대권 후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 대선 안 나갈 거야 해도 국내 언론과 정계는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혹독한 검증이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오기도 전에 지금 신천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앤차 게이트 신천지와 관련된 사이비 종교와의 연계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의 친인척들의 비리 이런 것들이 지금 검증 대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와라. 예, 그냥 이번 주 와라. 반기문 한번 붙어보자. 전혀 저는 반기문에 대해서 겁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기문은 한 달 안에 갑니다. 김남희 씨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후계자 중 한 명이고요. 그 신천지가 주도적으로 끌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이라는 곳이에요. 그 행사에 반기문이 그 유니폼 비슷한 거 있잖아. 그거까지 같이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주잖아요. 친분 때문에 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드를 치겠지만 그 여기서 나오는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반기문이 신천지 그룹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함부로 그런 행사장에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반기문 같은 세계적 명망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저게 가야 되는 곳인지 말아야 되는 곳인지를 다 계산에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나오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반기문이 굉장히 그쪽 사람들과 밀접하게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가장 공적이 신천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정권도 뭐 새누리 신천지랑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 거 보면 반기문이 꽤 오래전부터 신천지와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기독교 단체들이 각 지역에 있는 그 사이비 기독교 단체들이 신도들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촛불에 맞불 집회를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들, 그런 목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도 저는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 어쨌든 이 사진으로 지금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곳에 지금 세계 여성의 날 유엔 기념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참여를 세계 여성 평화 그룹. 근데 이제 그게 신천지 산하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세계 여성 평화 그룹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신천지와는 굉장히 무관하고 단지 김남희 대표가 그날 이 행사에 참여해서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서 여기 반기문과 사진을 인증샷을 찍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거여서 지금 이 문제는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이 신천지와 관계 없다는 것과 하나 그다음에 왜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 갔는데 김남희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마치 이것이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의 대표인 것처럼 조끼를 입고 사진을 찍었느냐. 그럼 사전에 이게 적어도 유엔 총장 정도 되면 이런 옷을 그냥 쉽게 입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참모진들이 있고 비서진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인증샷을 찍으려면 사전에 예약을 하거나 사전에 이거를 검토 후에 이걸 입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중립이나 또는 유엔이 요구하는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의 중립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을 텐데 유독 다른 것들은 하지 않고 신천지가 줬던 조끼를 입고 인증샷을 찍어서 이것이 마치 기든 아니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굉장히 오해받을 만한 짓을 했고 만약 이게 오해받을 만한 짓이 아니라면 본인이 해명해야 됩니다. 나는 신천지와 관계없다. 네. 이런 검증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빨리 와라. 제발 좀 재미없는데 우리도 좀 여러 가지 좀 씹어보자. 네, 그렇죠. 박근혜도 대선 때 신천지 연루설이 굉장히 돌았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누리당과 신천지는 한글과 한문의 차이 정도다라고 느낌이 들고 박근혜 측근 중에서도 그 신천지 행사장 가서 연설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기독교 입장에서만 보면은 나쁘다고 얘기하겠지만 신천지 자체의 종교적인 거를 저는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논란의 대상인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반기문 자체가 그렇다면 이미 일찍이 박근혜 쪽과 줄을 대놨을 가능성.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이렇게 몰락을 하니까 나는 친박 후보로 나갈 생각이 없다고까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열한 사람이 진짜 기회주의자잖아요. 박근혜 유엔 왔을 때는 알랑먹이 익히면서 일정 전부 다 취소하고 박근혜 따라다니고 새마을운동 찬양하고 그런 사람인데 신천지랑도 연관이 있다 그러면 반기문 씨 지지율이 이런 것들이 점점점 터지면서 어떻게 유지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하나씩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면, 신천지와 새누리당이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서 마크가 새누리당과 비슷한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청원 의원의 신천지 고문으로 홍보한 바 있고, 신천지에서. 그 다음에 이정현이 신천지 신도를 정책 비서로 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그 다음에 반기문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에 신천지가 있다. 이게 지금 오늘 현재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혹들을 사실은 이제 언론들이 밝히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게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는데요. 반기문이 인천공항에 오는 순간부터 이거는 이제 증명이 된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새누리당과 신천지의 연계성과 왜 서청원이 홍보대사로 임명을 됐고, 그 다음에 이정현이 왜 신천지의 중요한 인물을 정책비서관으로 채용했는지 등등의 문제들이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이제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반기문의 대선 레이스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뭐 그렇게 나빠? 잘 몰라. 이제 이러기가 쉬운데 많은 웬만한 개신교회 앞에 가면은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추수꾼. 그러니까 뭐냐면 신천지가 전도를 할 적에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포교를 하고 그 전체 교인들을 다 빼내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그 뭐 의사결정 체제 같은 거를 바꿔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 교회 하나를 접수해버리는 그런 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 입장에서는 신천지라고 하면 저게 이제 들어오면 우리 교회 망한다. 막 이 수준으로 굉장한 혐오에 부들부들 떨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박근혜 정권 탄핵 반대 운동 이런 쪽에 그렇게 나오는 박사모 집회 이럴 때마다 나오는 하나의 큰 축이 대형 교회에서 동원된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수 기독교 한기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주축 세력이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이게 박근혜, 반기문과 신천지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들 내부에서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기냐 아니냐. 우리는 신천지랑은 같이 같은 베개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철저하게 규명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럼 이게 뭐냐고. 그 위장된 으르렁이야?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반기문 쪽에서는 그 행사 여성 단체에 관련한 행사에 갔을 뿐이지 신천지랑은 연관이 없다라든지 행사 자체 그 여성 단체가 신천지 계열이 아니다라든지 여러 가지 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행사에 가서 김남희와 반기문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는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쉽지 않아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표의 짱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좋게 함부로 못 믿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지금 공무원노조 또는 민주노총 조합원인데요. 한국노총 조끼를 입을 수 있어요? 안 되지. 심각하면 징계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 광화문 갔는데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그렇게 쓴 사진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다르는 거지. 그러니까 최순실은 최태민의 사이비종교 후계자고 김남희는 이만희 신천지의 후계자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로비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지금 시민들은 던지고 있는 것이고, 친박 내부에 얼마만큼 신천지에 신도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지금 국민들이 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면서 신천지와 연결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지금 계속 의혹으로 던져오고 있고, 혹자들은 실제 신천지 친박들의 많은 수가 신천지 교도 신도들일 가능성이 매우 있고, 이 신천지는 이들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무슨 모종의 플랜이 있지 않냐 하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박연차 예. 문제도 있고요, 반주연 문제도 있고, 뭐 성완종 문제도 있고, 그렇죠. 정말 깨끗해야 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직 검증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또 추접한 게 터지잖아요. 예.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부인이 유순태 교사라는 분이잖아요. 그분. 이 사람이 신천지 신자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IWPG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의 그 김남희는 이만희의 유력한 후계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지만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은 신천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를 과시할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숨겨진 단체일 수도 있어요. 신천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신천지가 아닌 걸 속여야 되는 위장 그룹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기문은 나는 김남희를 모른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김남희가 유순택 여사와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치 우병우가 최순실 모른다와 김기춘이 최순실 모른다와 조윤선이 최순실 모른다와 비슷한 상황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마치 이 사람들은 다 모른다는 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모른대요? 아예 모른대요? 아니 사진을 이렇게 나란히 찍었는데 아예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뭐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동영상이 나오면 반기문 쪽은 아예 모른다고 잡아떼는 사람들이야. 유니폼까지 같이 입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후에 또 밝혀질 겁니다. 저는 문제 의혹을 한번 던져볼게요. 백마가 주인 없는 승천을 했던 삼신산의 전기를 받아 하늘이 내린 모체로부터 충청도에 출생하셨네. 5대영과 6대주를 아우르신 대한의 아들. 군자대로행 품은 뜻으로 일백 하나 92나라에 평화의 불꽃 지피시니 당군의 자손 반기문. 이게 세 구절 있죠. 192나라에 평화의 불꽃 지피시는 당군의 자손. 이게 그냥 나온 키워드 아니에요. 이 문구는 특정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굉장히 강한 노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기문은 꽤 오래전부터 누군가에서 케어되면서 대권 분란이 가동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신천지와 연관성이 있다면 신천지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플랜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이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박근혜가 집권이 됐던 것이고, 이후의 권력은 이쪽에서 관장하려고 했던 의도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거는 그런 거예요. 신천지는 그 이전까지 대단히 암약하고 있었던 그런 단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에 별로 나오지 않았던 단체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이후에 상당히 신천지가 뭐 대규모 행사를 공개적으로 갖는다든가 하는 식의 세를 과시하는 일들이 최근까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왜 수면 아래에 있던 신천지가 왜 이 정부 들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하는가? 근데 마침 그때에 지금 반기문이 차기로 뭔가 거론이 되면서 시민님 얘기한 저런 유치찬란한, 이거 뭔가 우리 웬만한 보통 사람의 정서하고는 매우 다르잖아요. 뭘 저런 식으로 찬양을 해. 정치인이면 정치인이고. 그렇죠. 출마하면 출마하는 거지. 뭐 그 이전에 이거 뭐 옛날 도참가요도 아니고 말이야. 조선시대야? 뭐 미쳤어? 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가 구리구리하고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미학적으로 그래요. 뭐 식미가 맞지가 않아. 웬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다가 뭐 탄생한 곳이랍시고 거기에다 막 꾸며놓은 그런 유치한 어떤
그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려나요? 하여튼 조경,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원래 우리가요, 뭔가를 알 때 그 사람의 패션이라든지 또 미학적인 요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따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할 적에. 근데 대략의 미학적인 게 이런 지경이면 뭐냔 말이야.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뭐냔 말이야.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약간 소름 끼치는 거? 뭐? 신천지 교주가 이만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후계자로 추정되는 게 아까 말한 김남이에요. 김남희 시절이죠. 원래 신천지 교주 이만희하고요. 최태민 영세 교주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전동환 동문 맞아요. 동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몰랐을 리가 없는 최순실, 박근혜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 거리, 우리 오병우하고 그 최순실 거리를 팔 때도 그런 거리가 있었잖아. 그런 비슷한 거리가. 그러니까 사입의 뿌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불러드린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신천지하고 박근혜, 그다음에 김남희하고 최순실하고의 사입이 또는 뿌리가 같은 걸로 서로 위민 전략을 구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넘어갈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어쨌든 국가 권력과 의회 권력을 신천지와 어쨌든 좀 설계를 한 냄새가 지금 나요. 아직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곰피디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종교적으로 아직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루틴이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 최태민이나 이만희나 아니면 왜 그 우리가 남이가라고 했던 구원파의 그 교주가 됐든지 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유사 기독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기독교로부터 빠져나온 그 신흥 종교 그 뿌리가요. 사실은 그 전도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촌, 이렇게 얘기되던. 그러니까 그 계보를 이렇게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전도관과 천부교가 박태선이 사실은 굉장히 이 시초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익인자 등의 종말론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천지에 영향을 미쳐요. 그다음에 이 박태선에서 또 찢어진 게 뭐냐면 유사종교가 하나 더 나가야 아직 발표할 수는 없지만 이 신천지에 이만희가 있는 것이고 이만희와 박근혜가 어떻든 연결고리가 지금 비밀리에 있다라는 게 지금 조금씩 밝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최태민의 영세교가 이제 최태민의 교가 나오면서 1대 교주가 최태민이고 2대 교주가 조희성이에요. 그러니까 3대 교주가 사실은 조희성이 사망하면서 3대 교주가 최순실 가능성이 있고 4대 교주가 정유라일 가능성에 대해서 신비가 여기서부터 이제 추정 공부를 여기까지만 제가 한 거잖아요. 이 앞에 우리 새날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3대 교주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문을 그때 던졌는데 최근에 제가 확신한 건 3대 교주가 최순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적자, 그러니까 최태민, 조희성, 그 다음에 최순실, 정유라 이렇게 연결되는 루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의부달인 조순재의 영남투자금융 전무이죠. 정윤회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 4인방이 나오고, 이것과 아까 말했던 이만희와 박근혜 비서 3인방, 최순실의 최태민 이 삼각관계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요. 제가 어떻게 지금 얘기는 못하지만 이 연관성이 어떻게 찾아지냐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추앙하는 색깔 빨간색과 그다음에 신천지라는 이름을 풀어서 새누리당으로 만들었다는 게 지금 한간에 떠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제가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친박 핵심 멤버들 중에 이 패밀리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반기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희가 교주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에. 예. 근데 이만희가 갖고 있는 세계 공식 직함 중에 하나가 사단법인 하늘문화 세계평화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HWPL이라고. 그렇죠. 아까 말한 그 여성단체 있죠. 예. 그 여성단체 세계 여성평화그룹. 거기는 신천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아까 말한 하늘문화 세계평화광장의 산하단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HWPL의 대표가 이만희예요. 근데 작년에 2015년에 유엔에서 이 사람이 연설됐어요. 반기문은 김남희하고 찍은 사진을 놓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김남희는 지금 사실상 지금 후계자를 낙점해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 김남희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김남희하고 그 김남희가고
그 이만희하고 유엔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 교류가 있는데 그럼 나는 김남희를 모른다? 그건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럼 숨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반기문 쪽에서는. 그리고 네. 이제 더 하나로 또 제가 증거물로 대면 뭐냐면 박근혜 찬양 고무가나 거목 반기문가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패턴이 하는 비슷해요. 어떤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렇죠. 미학적 스타일이 예, 예,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장 같은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무나 지금 그런 짓을 하지 않잖아요. 생가를 뭘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동일 패턴으로 맞아요. 읽힌다는 거죠. 근데 아까 신배님 얘기에서 좀 수정할 것이 있는데 조희성 같은 경우에는요, 영생교라고 해서 조금 이제 다르고요. 지금 최태민의 영세교는 솔직히 이게 무슨 대단한 교인이 있거나 뭐 여기에 교리가 있거나 이런 거하고는 또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요, 어쨌든 예. 좀 다른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 모든 기독교 계열 유사 신흥 종교의 그 뿌리는 신앙촌의 그 박태선 전도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구원파나 신천지, 영세교 등등이 한 뿌리에서 나온 걸로서 이 계보를 또 이 종교 이런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다 그려놨어. 그래서 찾아보면 나와요. 그 세밀한 그 계보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이들이 구원파가 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 차기로 부상되고 있는 신천지와 반기문이라든가 현재를 주름 잡고 있는 영세교의 어떤 최태민 최순실이라든가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인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신천지가 새누리당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경선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친박의 이경재 의원이 신천지에 찬조연설을 하고 이게 지금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뭔가 있어요. 오면 텁시다. 아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아이고. 반기문 씨. 이 사람이 말이야. 어디 감히. 어쨌든 이곳에 지금 세계 여성의 날 유엔 기념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참여를 세계 여성 평화 그룹 근데 이제 그게 신천지 산하그룹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세계 여성 평화 그룹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신천지와는 굉장히 무관하고 단지 김남희 대표가 그날 이 행사에 참여해서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서 여기 반기문과 사진을 인증샷을 찍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거여서 지금 이 문제는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이 신천지와 관계 없다는 것과 하나 그다음에 왜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 갔는데 김남희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마치 이것이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의 대표인 것처럼 조끼를 입고 사진을 찍었느냐? 그럼 사전에 이게 적어도 유엔 총장 정도 되면 이런 옷을 그냥 쉽게 입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참모진들이 있고 비서진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인증샷을 찍으려면 사전에 예약을 하거나 사전에 이거를 검토 후에 이걸 입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중립이나 또는 유엔이 요구하는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의 중립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을 텐데 신천지와 새누리당이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서 마크가 새누리당과 비슷한 있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청원 의원의 신천지 고문으로 홍보한 바 있고 신천지에서 그다음에 이정현이 신천지 신도를 정책 비서로 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그다음에 반기문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에 신천지가 있다. 이게 지금 오늘 현재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혹들을 사실은 이제 언론들이 밝히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게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는데요. 반기문이 인천공항에 오는 순간부터 이거는 이제 증명이 된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새누리당과 신천지의 연계성과
왜 서충훈 홍보대사로 임명을 됐고 그다음에 이정현이 왜 신천지의 중요한 인물을 정책비서관으로 채용했는지 등등의 문제들이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이제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반기문의 대선 레이스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근데 봅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뭐 그렇게 나빠? 잘 몰라. 이제 이러기가 쉬운데 유독 다른 것들은 하지 않고 신천지가 줬던 조끼를 입고 인증샷을 찍어서 이것이 마치 기든 아니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굉장히 오해받을 만한 짓을 했고 만약 이게 오해받을 만한 짓이 아니라면 본인이 해명해야 됩니다. 나는 신천지와 관계없다. 네. 이런 검증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빨리 와라. 제발 좀 재미없는데 우리도 좀 여러 가지 좀 씹어보자. 네, 그렇죠. 박근혜도 대선 때 신천지 연루설이 굉장히 돌았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누리당과 신천지는 한글과 한문의 차이 정도다라고 느낌이 들고 박근혜 측근 중에서도 그 신천지 행사장 가서 연설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기독교 입장에서만 보면은 나쁘다고 얘기하겠지만 신천지 자체의 종교적인 거를 저는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논란의 대상인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반기문 자체가 그렇다면 이미 일찍이 박근혜 쪽과 줄을 대놨을 가능성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이렇게 몰락을 하니까 나는 친박 후보로 나갈 생각이 없다고까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열한 사람이 진짜 기회주의자잖아요. 박근혜 유엔 왔을 때는 알랑먹이 익히면서 일정 전부 다 취소하고 박근혜 따라다니고 새마을운동 찬양하고 그런 사람인데 신천지랑도 연관이 있다 그러면 반기문 씨 지지율이 이런 것들이 점점점 터지면서 어떻게 유지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하나씩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면 갑니다. 김남희 씨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후계자 중 한 명이고요. 그 신천지가 주도적으로 끌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이라는 곳이에요. 그 행사에 반기문이 그 유니폼 비슷한 거 있잖아. 그거까지 같이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주잖아요. 친분 때문에 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드를 치겠지만 그 여기서 나오는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반기문이 신천지 그룹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함부로 그런 행사장에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반기문 같은 세계적 명망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저게 가야 되는 곳인지 말아야 되는 곳인지를 다 계산에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나오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반기문이 굉장히 그쪽 사람들과 밀접하게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가장 공적이 신천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정권도 뭐 새누리 신천지랑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 거 보면 반기문이 꽤 오래전부터 신천지와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기독교 단체들이 각 지역에 있는 그 사이비 기독교 단체들이 신도들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촛불에 맞불 집회를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들 그런 목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 저는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 어쨌든 이 사진으로 지금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반기문 씨, 이제는 신천지 연관성도 나오네요. 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반기문, 내가 괜히 대선 나간다고 했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 대선 출마할 것 같은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어쨌든 반기문은 대선에 출마한다는 거는 공식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관련해서 그 사람 관련이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김남희라는 여성분과 찍은 사진 같은 거는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일단 아까 대선 얘기가 나왔는데 반기문이 이제 한국에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일주일도 안 남았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도 대권 후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 대선 안 나갈 거야 해도 국내 언론과 정계는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혹독한 검증이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오기도 전에 지금 신천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앤차 게이트 신천지와 관련된 사이비 종교와의 연계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의 친인척들의 비리 이런 것들이 지금 검증 대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와라. 네, 그냥 이번 주 와라. 반기문 한번 붙어보자. 전혀 저는 반기문에 대해서 겁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기문은 한 달 안에